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보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찰리 커크가 공개 강연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폭력, 총기 문제,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993년생으로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작은 정부, 자유시장, 전통적 가정가치 같은 보수적 이념을 미국 전역의 젊은 층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커크는 전국 대학 캠퍼스를 돌며 강연을 이어갔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차세대 지도자로까지 거론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9월 10일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커크는 어메리컨 컴백2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날 행사에도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려 있었습니다. 연설이 시작된 지 약 20분쯤 지났을 무렵 한 청중의 질문에 답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알은 무대에서 약 200m 떨어진 건물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거리에서 정확히 겨냥된 총탄은 커크의 목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대 위에 쓰러졌고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커크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고 피가 흘러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커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수술 등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커크가 쓰러진 순간부터 긴급 구조가 이어진 과정까지 자세히 전하며 사건의 충격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캠퍼스와 인근 지역을 봉쇄하고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실제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FBI와 연방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총격이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뿐입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개인적 원한일 수도 있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계획적 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타주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인물이 희생됐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커크의 죽음은 미국 사회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활동가가 아니라 보수 청년 세대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이었기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 인물이 공개 강연 현장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은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 전국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암살됐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1963년 달라스에서 공개 석상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도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1년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가브리엘 기퍼즈가 애리조나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최근 몇 년간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과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은 이런 미국 정치 폭력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총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장거리에서 저격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총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위력 저격용 무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2조는 국민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매년 수많은 총기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와 개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논쟁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의 동기가 정치적 암살로 확인된다면 미국 사회는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정치인에 대한 경호와 선거 유세 보안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추측근이자 공화당의 미래를 이끌 인물로 기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공개 강연 도중 저격당했다는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 총기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전. 이 모든 과제가 다시 미국 사회의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저희 달빛 브리핑은 이번 사건의 후속 수사와 정치적 파장,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